믿고 따라가 교육, 육아, 책 정보는 어디? 아침쌤의 에듀체리. 사춘기 시기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예민합니다. 그래서 좀 퉁명스럽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사춘기 아이와 대화가 어려운 이유는 그 아이의 말투나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진짜 문제는 관계의 루트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관계의 루트를 조금 더 단단하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체리님들 아침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춘기 아이와의 대화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중학교 교사인데요. 주변의 엄마들한테 제 직업을 소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 첫 마디가 이런 질문입니다. 중학교 학생들 다루기 힘들지 않으세요? 선생님, 중학교 아이들 중2병이라고 하는데 사춘기 시기에 그 아이들 어떻게 대화를 하세요? 이 사춘기 시기에 예민한 성장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아이들과의 대화법 6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사춘기 아이와의 대화법 첫 번째, 아이의 말투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마세요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요? 네, 아니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어른의 귀에 좀 퉁명스럽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때 아이가 사춘기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점을 한번 인식을 하시면 저 말투가 뭔가 나에게 반항을 하려고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일부러 저러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가 그냥 좀 저런 시기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면 말투를 지적하지 않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투 너머에 있는 아이의 메시지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좀 퉁명스럽게 네 라고 하는 것도 yes예요. 비록 아이가 말투는 조금 퉁명스럽지만 질문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물어보세요? 라고 물론 다정하게 얘기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정하는 상황은 사춘기 시기의 아이들이니까 그런 좀 말투는 내려두시고 이 아이가 말하는 그 텍스트, 메시지 자체에만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야, 너 말투가 왜 그래? 태도가 그게 뭐니? 이렇게 즉각적으로 교정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판단을 멈추고 관찰의 언어로 말문을 열자. 사춘기 시기의 아이들은 판단이나 누가 충고하거나 잔소리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아이들이 싫어하겠지만 이 시기의 아이들은 더 민감한데요. 이때 아이에게 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런 말은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이 사춘기 시기가 되면 본인이 어느 정도 내가 행동이 지금 좋지 않다는 것, 내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예의 없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아이에게 지적해 주시기보다는 아이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다시 재진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야 너 요즘 늦게 일어나더라. 누구누구야 너 요즘 좀 피곤해 보이더라. 어제 잠을 잘 못 잤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아이는 부모나 어른들이 나에게 좀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다음 방법은 이해한다는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아이에게 들려주자. 때로는 우리가 육아를 한다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아이들과 수업을 한다거나 아이들의 말에 일일이 세세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반응을 해주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춘기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어. 너의 행동을 받아들여 줄 수 있어. 라는 말을 때로는 기계적으로라도 자꾸 습관적으로 들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와 공감의 메시지를 꾸준히 주시는 거죠. 어떤 말이든 아이가 자꾸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아이는 결국 그 말을 믿게 되고 또 그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맞아.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고 결국은 지나가게 될 거야. 내 마음은 나의 울퉁불퉁한 마음은 엄마가 그리고 선생님이 이해해 주셔 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 또 믿음의 바탕으로 사춘기 시기를 잘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네, 사춘기 아이와의 대화법 네 번째는 질문을 줄이고 아이에게 주도권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지 마시고 아이에게 질문을 다시 되돌려 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그때 왜 그랬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질문을 딱 꽂는 것이 아니라 너라면 어떤 방향이 좋은 것 같아? 네가 원하는 방식은 뭐야? 이야기해 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춘기 시기의 아이들도 들쑥날쑥한 감정을 컨트롤하고 의사결정을 지혜롭게 해나가는 과정을 배워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른의 경청과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너를 배려하고 있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고 말로만 표현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여 주시고 조금은 그 아이의 선택이 어설퍼 보일지라도 그것을 존중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스스로의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는 그런 감정과 그로 인한 결정에 대해서 무게감과 책임감을 인식하고 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네, 다음 방법으로는 아이에게 관심의 스위치를 딸깍 켜자입니다. 아이를 잘 관찰해 보시면 아이가 요즘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 세세한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네가 어제 하던 그 게임 엄마도 해봤는데 재밌더라. 너가 평상시에 좋아했던 그 노래, 그 가수 너무 좋더라. 이런 식으로 아이의 관심사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그걸로 대화의 연결고리를 잡아서 아이와 끊일 듯 끊이지 않는 그 관계의 루트를 계속 연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도 실제로 교사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아이들이 보고 듣고 하는 그 문화를 다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많은 교사분들께서 아이들에게 수업 중에 좀 친숙하게 다가가시기 위해서 요즘 아이들이 듣는 K-팝 가수라던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게임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시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아이의 관심사가 관계의 첫 출발점이라는 아주 중요한 교육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방법으로는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모두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부모님들께서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에게 꼬치꼬치 오늘의 기분이 어땠는지, 오늘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넌 도대체 요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너무 궁금하셔서 질문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 질문에 아이가 또 일일이 대답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춘기 시기의 아이들은 하나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인격체입니다.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을 권리인데요. 그 권리를 조금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서 너무 깊숙이 들어오려고 하면 이 시기에 사춘기 아이들은 조금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부담감이 반항심으로 이어지고 좀 어른들을 밀어내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한 발짝, 두 발짝 뒤에 서서 아이를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그 시선으로 아이를 보호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제가 요즘 읽고 있는 부서지는 아이들이라는 책에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자아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게 만들면 오히려 이 아이들을 사회적 맥락에서 고립되게 만들고 그 고립이 불안과 신경증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부정적인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그로 인해서 아이가 자신의 기분을 과대 해석하거나 내 기분이 마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인 양 어떤 아이에게 권력을 잘못된 감정의 권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의 여지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춘기 아이와의 대화법 6가지를 살펴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책 추천 하나 해드릴게요. 이 책은 까칠한 10대를 위한 토닥토닥 책 처방전이라는 책입니다. 책에서도 벌써 사춘기 아이들의 마음을 토닥토닥 두드려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책도 정말 예쁘죠? 저는 다 큰 어른인데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많이 받았어요. 남과 비교해서 자꾸 초라해질 때,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좀 무기력해질 때, 시간에 쫓겨서 조급하고 불안할 때, 또 우리 아이들이 많이 느끼는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학교 폭력을 모른 척하고 싶을 때, 또 친구들 사이에서 외톨이라고 느낄 때, 이런 많은 사춘기의 순간순간들마다 사서교사인 저자가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고전과 또 좋은 문학 작품, 책에서 찾아내서 아이에게 한 스푼의 긍정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뭔지 모르게 삐걱거리고 엄마에게는 점점 더 힘든 그 대화의 루트가 다시 연결되고 신뢰와 믿음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이들은 믿는 만큼 성장합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 믿는 만큼 성장하시고 믿는 만큼 실행하시고 보람되고 알찬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신뢰와 믿음이 가득 넘쳐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